인생의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늦었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30대에는 20대를 부러워하고 40대에는 30대를 그리워하죠. 50대가 되면 많은 것을 포기한 채 이제는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늦었다고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55세,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영 씨.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자신만의 공방을 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미영 씨는 30년간 한 회사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 주말이면 밀린 집안일과 가족 돌보기로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그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9년 55세가 되던 해, 김미영 씨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받은 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뿐이었죠. 30년간 자신을 정의해왔던 회사원이라는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저 은퇴자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자유로웠습니다. 평일 낮에 영화를 보러 가고 친구들과 점심 약속도 잡았죠.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근할 필요도 해야 할 일도 없는 하루. 자유롭지만 동시에 막막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고 어떤 친구는 손자, 손녀 돌보기에 여념이 없었죠. 하지만 김미영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만의 일을 해보고 싶어.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닌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 그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꿈을 찾아보기로. 그날 밤 김미영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20대 초반의 자신이 찍힌 사진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학교 미술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시절 직접 만든 도자기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지. 결혼과 육아, 생계를 위한 직장 생활로 잊고 있던 기억.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창작하는 즐거움. 그 기억이 30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미영 씨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에 걸쳐 결론을 내렸죠. 작은 공방을 열어보자. 내 손으로 만든 제품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목표가 생기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도서관에 다니며 공예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기초 강의도 찾아보고 온라인 창업 강의도 수강했죠. 매일 10시간 이상을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처럼. 이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작은 공방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20곳이 넘는 공방을 방문하며 운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수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처음에는 낯설고 쑥스러웠지만 점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미영 씨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공방을 열어보려고 해. 도자기나 가죽 공예 같은 거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어.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여보,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임대료도 비싸잖아. 퇴직금으로 안정적으로 살면 되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대학생 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공방 많이 망한대요. 친구 엄마도 카페 했다가 1년 만에 접었어요. 그냥 취미로만 하시면 안 돼요?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김미영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55세의 창업이라니 무모한 건 아닐까? 하지만 새벽 4시 잠 못 이루던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야. 시도도 안 해보고 후회하며 사는 것보단 해보고 실패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그녀는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김미영 씨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방 자리를 물색했죠.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접근성이 좋은 곳을 찾기 위해 한 달 동안 30곳이 넘는 매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1층 상가. 임대료는 월 60만 원, 보증금 1천만 원. 넓지는 않았지만 창이 크고 채광이 좋았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김미영 씨는 직접 공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딸도 주말에 나와서 도와주었죠. 벽을 칠하고 작업대를 만들고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작업 끝에 작지만 아늑한 공방이 완성되었습니다. 2020년 3월 드디어 미영의 작은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죽 공예와 도자기 클래스, 그리고 수제 소품 판매를 함께하는 복합 공간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개업 첫 주 공방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궁금한 듯 들여다볼 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죠. 일주일 동안 단 한 명의 고객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NS 계정을 만들어 공방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죠. 인스타그램에 매일 작업 과정을 올리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글을 썼습니다. 동네 카페와 슈퍼마켓에 전단지도 붙였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여전히 미미했습니다. 개업 3주째 되던 날 드디어 첫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직장인 여성이었죠. 인스타그램을 보고 가죽 팔찌 만들기 클래스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자신은 만들 수 있어도 그걸 타인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죠. 고객은 3시간 내내 애를 먹었고 결국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만들고 돌아갔습니다. 리뷰는 남기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실망했구나. 그날 밤 김미영 씨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미영 씨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공방들의 클래스를 직접 수강하며 어떻게 가르치는지 배웠죠. 설명하는 방식, 시연하는 타이밍, 고객과 소통하는 법. 모든 걸 노트에 적으며 체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클래스 외에도 판매용 제품 개발에도 힘썼습니다. 가죽 키홀더, 카드 지갑, 파우치 같은 소품들을 만들어 공방에 진열했죠. 하지만 판매는 여전히 잘 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이 촌스럽다는 피드백도 받았고 가격이 비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개업 3개월째 수입은 월 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제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퇴직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간 1년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역시 무리였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김미영 씨는 다시 초심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돈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었잖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야. 조금 더 버텨보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여름이 되자 김미영 씨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20대 디자이너와 협업을 제안한 것이죠.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발견한 신인 디자이너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제 기술과 선생님의 디자인 감각을 합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젊은 디자이너는 김미영 씨의 진심에 감동받았고 협업을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의 협업은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김미영 씨의 숙련된 손기술과 젊은 디자이너의 트렌디한 감각이 결합된 제품들, 미니멀한 디자인의 가죽 카드 지갑, 빈티지 느낌의 키링, 실용적인 펜 케이스, 하나하나가 작품 같았습니다. 새로운 제품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클래스도 하시나요?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고 DM으로 주문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8월 첫째 주 드디어 온라인 주문이 10건을 넘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김미영 씨에게는 큰 의미였죠. 사람들이 내 작품을 원하는구나. 내가 만든 걸 돈 주고 사고 싶어 하는구나. 그 깨달음이 새로운 동력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첫 리뷰가 달렸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셨어요. 선물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만드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마음이 담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리뷰를 보며 김미영 씨는 울컥했습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2020년 가을 공방 개업 7개월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을 넘어섰고 클래스는 항상 예약이 꽉 찼습니다. 특히 3040대 직장인 여성들 사이에서 힐링 공방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 김미영 씨는 자신감 있게 가르칠 수 있었죠. 더 중요한 건 수강생들과의 교감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수강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선생님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요. 저도 40대인데 늘 새로운 도전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55세에 시작하신 걸 보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미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공예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2021년 봄 협업 디자이너가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어보자고. 선생님의 스토리와 우리 작품을 함께 전시하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김미영 씨는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전시회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5월 홍대 인근 작은 갤러리에서 늦은 시작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2주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 제목처럼 김미영 씨의 이야기와 함께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죠. 오프닝 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인들뿐 아니라 SNS를 보고 온 낯선 사람들도 많았죠. 한 관람객은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김미영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올해 52살인데요. 평생 회사만 다니다가 최근에 퇴직했어요.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오늘 전시 보고 용기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김미영 씨는 자신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전시 이후 지역 신문과 케이블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5세 은퇴 후 창업한 공방 운영자라는 스토리가 화제가 된 것이죠. 방송이 나간 후 공방 예약은 3개월치가 한꺼번에 찼고 온라인 주문도 급증했습니다. 2021년 한 해 공방 수입은 월 평균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성과였죠. 하지만 김미영 씨에게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해요. 오늘은 뭘 만들까, 누굴 만날까 생각하면 설레요. 이게 진짜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그녀가 찾은 건 성공이 아니라 삶의 의미였습니다. 2022년 공방이 더 바빠지자 김미영 씨는 20대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공예를 전공한 젊은 친구였죠. 처음에는 세대 차이 때문에 걱정했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젊은 직원은 SNS 마케팅과 트렌드를, 김미영 씨는 장인 정신과 인내를 서로 나눴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서로 존중하며 배우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세대를 초월한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겨울, 김미영 씨의 공방은 개업 5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동네에서 누구나 아는 명소가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공방에 출근합니다. 손님을 맞기 전 조용히 작업대에 앉아 오늘 할 일을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가 기억나세요? 어떤 마음이었나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55세라는 나이가 저를 주눅 들게 했죠. 이 나이에 무슨 창업이야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시도조차 안 하고 후회하며 사는 것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처음 3개월이 정말 힘들었어요. 고객도 없고 수입도 없고 매일 아침 오늘도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걱정하며 문을 열었어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눈빛도 힘들었고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만든 첫 작품을 사간 고객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쓸 때마다 선생님 생각날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아,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구나 하고요. 지금 김미영 씨의 공방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속도로 무언가를 만들어가죠. 그 모습을 보며 김미영 씨는 생각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거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회의에 빠집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죠. 하지만 김미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김미영 씨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묵혀둔 꿈이 있나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돈이 없어서 실패할까? 포기하고 있진 않나요? 저는 55세에 시작했어요. 기술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심지어 가족들도 반대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매일 행복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거든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이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늦은 시작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결심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